그 중에 우선 첫 번째 고구려부터 갑니다. 고구려. 자, 고구려의 성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구려의 1대 왕이 동명왕입니다. 동명왕 또는 주몽, 동명성왕 여러 이름이 있죠. 이 동명왕이 제일 처음에 졸본에 와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된 그 이제 배경을 한번 보면 주몽은 제일 처음에 부여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첫 번째 부인이 바로 예씨 부인이죠. 그런데 이 부여의 왕자들이 주몽을 없애려고 하자 주몽이가 어쩔 수 없이 부여에서부터 이주를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부인은 남겨두고 내려와서 졸본에 와서 소선호라는 두 번째 부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첫째 부인의 아까 뱃속에 남겨두고 온 이 아들이 바로 유리고요. 졸본에 내려와서 소선호와 주몽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비류랑 온조가 되죠. 그런데 주몽이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의 2대 왕은 바로 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명왕은 졸본에 고구려를 건국했다. 그런데 2대 왕 유리가 여러분 보세요.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대요. 국내성으로. 왜냐하면 졸본은 여기 있는 이 소선호랑 비류의 온조 세력이 가득한 곳이에요. 주몽이가 졸본에 가서 소선호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바로 세력가 집안의 딸인데 그러니까 지금 졸본에는 이미 소선호의 집안들로 가득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유리가 2대 왕 위에 올랐다. 비류랑 온조의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국내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는 국내성으로 천도. 자,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3대 왕 태조왕입니다. 3대 태조왕 때 가면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는 국가의 형태입니다.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막 중앙집권국가의 기틀, 왕권이 모이기, 세지기 막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권이라는 거는 그냥 세지느냐. 분명히 왕이 뭔가 업적이 있기 때문에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이 밀집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태조왕이 무엇을 하셨길래 보세요. 아까 중앙집권 국가의 그 형태를 띠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 첫 번째가 영토 확장이었어요. 옥저랑 동해를 정복을 한 거예요. 옥저랑 동해가 여러분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땅 동쪽으로 밑에 옥저 같은 경우에는 조공을 고구려에서 약탈 경제를 해서 뺏었고 옥저 밑에 있는 그 동해까지 태조왕이 영토를 확장을 했으니까 관리들 입장에서 야 우리 태조왕 정말 대단하구나. 왕에게 권력이 모여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영토를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왕이 세습에 있어서 그전에는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간노부, 소노부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계루부에서 고씨가 왕위를 세습을 하더라. 그러니까 왕위 세습도 물론 형제 상속보다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계루부의 고씨만 왕을 세습을 하겠다. 굉장히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업적이 영토 확장이고요. 두 번째가 왕위 세습과 관련된 거 두 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개에서 두 개는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거고 거의 대부분은 전성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 마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을 볼게요. 9대 고국천왕 때는 계루부 고씨가 왕위 세습을 하던 거에 있어서 이제 부자 상속으로 세습을 더 그러니까 더 왕권을 굳건하게 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적 성격의 오부. 여기서 말하는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소노부, 간노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행정적 성격의 의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을파소라는 신하를 등용을 해서 백성을 구휼하는 정책이었던 진대법을 마련을 합니다. 식량이 곡식이 떨어졌을 때 나라에서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수확을 하면 갚는 제도. 그래서 고국천왕의 업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으로 가겠습니다. 자, 미천왕은 제가 앞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천왕의 이제 업적을 보세요. 낙랑군이 나왔어요. 낙랑군. 낙랑군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죠? 낙랑군이 고조선이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한나라한테 멸망당하고 한나라가 본인들의 행정적 의미로 한 사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 한 사군 중에서 왼쪽 압록강과 낭림산맥 사이에 있었던 낙랑군 기억나시죠?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한나라가 한 사군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 중에서 여기가 낙랑군이죠. 낙랑군. 근데 이 낙랑군이 제일, 나머지는 여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에서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는데 낙랑군만 끝까지 있다가 미천왕 때 와서 드디어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까지 고구려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낙랑군이 끝까지 오래 있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낙랑군의 북쪽에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고요. 낙랑군의 동쪽에는 여러분 낭림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외부의 침입이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낙랑군이 오래 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미천왕이 내려와서 낙랑군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낙랑군이 원래는 밑에 있는 백제와 위에 있는 고구려 사이에 중간에 완충지대로 딱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 낙랑군을 고구려가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국경선을 맞닿아 있게 되는 그런 형세가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결국 둘이서 싸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미천왕 때는 낙랑군을 축출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동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를 하면서 요동 지역, 이쪽에 서안평이라는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백제랑 고구려가 국경선을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제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구려의 고국 원왕 때,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좀 크게. 자, 밑에 한강유역에 백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낙랑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구려가 내려와서 여기까지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백제 지역에 뭐 여기 이렇게 신라가 있었으면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선을 맞닿아 있는 형성이 되자 백제의 제일 잘 나가던 전성기왕 고국천왕이 고구려를 침략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황해도 지역까지 전부 다 백제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백제가 침략을 하러 왔을 때 그럼 고구려의 고국 원왕은 가만히 빼앗기고만 있었겠어요? 아니겠죠. 근초고왕을 상대로 싸우러 내려오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 그런데 그 전에 백제만 쳐들어왔느냐? 아닙니다. 이 고구려가 영토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커지다 보니까 옆에 중국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 전년이라는 나라가 나라 이름이 조금 그런데 전년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는 국내성에 요쪽에 국내성이 있는데 국내성에 환도성 지역을 함락을 하고 고국 원왕의 아버지였던 미천왕의 시신과 어머니까지 납치를 해서 본인의 나라로 가요. 그럼 시신을 왜 훔쳐갔느냐? 그 나라와 협상을 할 때 좀 더 유리한 갑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시신을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국 원왕은 아버지 시신도 빼앗겨 어머니도 납치를 당해 거기에다가 백제 근초고왕까지 쳐들어와서 결국 본인도 전사를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런데 고국 원왕의 아들이었던 소수림왕은 만약에 내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내가 백제 근초고왕하고 맞짱을 들어가겠어 라고 했다면 고구려는 아마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소수림왕은 생각을 한 거죠. 내 아버지의 복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복수를 해서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소수림왕은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선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뭐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게 아니라 똘똘한 인재가 많아야 됩니다. 인재가 정말 훌륭한 인재가 맞는 게 바로 부국강병의 길이죠. 태학을 설립을 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죠, 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사상적 통합을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불교는 중국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그 전진에서 순도라는 승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백제를 배울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불교는, 백제는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전진인지 동진인지 어디가 고구려였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전진과 동진 중에서 고구려니까, 영어가, 영문이 이상하게 써지네요. 자, 렛츠고, 전진. 그래서 전진은 고구려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유치하지만 암기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에요. 고구려는 전진입니다. 전진에서부터 순도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고요.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위해서 율령을 반포하죠. 법과 왕의 명령. 자,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정복군주가 나옵니다.